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선물 속에 녹음까지 하고 떠났는데요. 밝은 목소리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지난 한 주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터전을 빗물에 흘려보냈고 또 많은 분들이 복구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셨죠. 저도 휴가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해로 집이 떠나간 분들을 뉴스에서 봤는데요. 저라면 아무것도 못하고 땅만 치고 울 것 같은데 너무 담담하게 수습을 하시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기막힌 상황이겠죠.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할 사람도 내 자신이기에 울 시간에 어지러진 살림살이를 챙기는 분들의 마음도 알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움츠린 어깨에 한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2020년 8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설명서를 읽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설명서도 찾아보고요. 또 물건 살 때는 유튜브로 물건들을 비교해보고 구매를 합니다. 최근 인기 유튜버들이 회사로부터 협찬을 받은 물건을 자신이 직접 사서 사용한 것처럼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CNI 소비자연구소 조은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뒷광고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유명인이나 또는 유튜버들이 이제 그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나 뭐 유튜브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사실은 광고주로부터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고서도 마치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방송을 내보내고 이 간접 광고라는 걸 표기하지 않는 이런 네. 거를 이제 뒷광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유튜버들의 그런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유튜브로 설명서 찾아보고 물건 살 때 물건 비교해보고 네. 이게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관련 법령들이 없는 건데 네네. 최근에 이 뒷광고 논란이 됐던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지난달에 그 스타일리스트로 굉장히 유명하신 그 한혜연 씨. 네. 하고 저 이제 좀 배신감 느끼긴 했어요. 가수 강민경 씨 이제 맞아요. 이 두 분이 하신 거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사실은 여기 코너가 내돈내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을 내고 내가 산 물건에 대한 리뷰를 한다. 이런 아예 그렇게 아예 그렇게 그랬었어요? 콘텐츠가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그게 광고주로부터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받은 간접 광고였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제대로 표기가 안 되면서 이제 이 소비자들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다 이런 해명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분노를 했고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사과를 하고 했는데 굉장히 대중들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 로 지금은 이제 비판의 어떤 초점이 좀 옮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기 먹방 그 유튜버 중에 찌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이 뒷광고 문제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아예 내가 은퇴하겠다. 이렇게 은퇴 선언을 아예 해버렸어요. 그 구독자가 267만 뭐 이렇게 달한다고 하는데 먹방 유튜버로는 거의 최고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은퇴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양팡, 도티, 복겸 우리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유명 유튜버들이 지금 계속 뒷광고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제 사과를 줄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도티는 저희 아들도 잘 보는 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유튜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콘텐츠를. 네.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이 뒷광고와 관련이 있었는데 제가 본 기사에
있는 유명 대학의 의대생 유튜버들이 건강 보조제까지 네. 뒷광고로 홍보해온 사실이 드러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또 나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이 표시광고법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 표시광고법에 의하면은 4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네. 현재 상황에서 거짓 과장, 그 다음에 기만, 부당, 그다음에 비방 이렇게 4가지예요. 그런데 이 중에 소비자를 속여가지고 뭔가 자기가 신뢰감을 더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기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소비자 기만 행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문가에 의한 광고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규제가 지금까지 이제 강화돼 왔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체가 유튜브라고 하는 이제 SNS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방송법에 의해서 그 2008년에 우리나라가 그 간접 광고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간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에 해당하는 매체들은 굉장히 촘촘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뭐 전체 화면에 몇 분의 1 이상 크면 안 되고 시간도 규제가 돼 있고 방식도 다 규제돼 있는데 사실 유튜브는 이 방송법의 규제를 받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이제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망법에 의한 사업자로 이제 규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의 규정을 받지 않으니까 이 간접 광고의 방식이 적용이 되질 않았던 거죠. 아하. 그리고 본인들도 그걸 정확히 내가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죠.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바로 이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표시하고 광고 부분을 같이 규제하고 있는 건데 이 표시 광고법에 의해서 소비자가 그 내용을 보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믿고 사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의 정촉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개정안이 네네. 제재 대상이 유튜버가 아니라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 표시광고법이 전부 다 사업자를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지. 그럼 유튜버한테는 책임을 물 수 없어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거출연에서 나온 여러 그 유튜버들을 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논란이 막 있었거든요. 이 사건 관련해서. 근데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 검토해 본 거는 사기죄로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이 대부분이 이제 내리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네네.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리면은 사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한혜진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힘들게 구입했다.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협찬받아서 한 거 놓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사기잖아요. 근데 법률적인 거하고 상식적인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법률에서 보면은 그 사기로 인한 수익이 당사자한테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보고 물건을 산 일반 소비자들은 유튜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든 회사에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소비자와의 거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렵고 그 표시광고법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만 수익은 유튜버가 가져가지 않고 광고주가 가져간다고 해도 네네.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거예요. 네네.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관련 법 제정 및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 집단, 인기 유튜버 집단 이 사람들이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지금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어떤 법적인 제재라기보다는 구독자들이 대거 이탈을 하거나 이제 사회적 비난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믿고 인플루언서들의 사실 생명은 신뢰잖아요. 네. 소비자들 또 구독자들의 신뢰나 이게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걸 무너뜨리게 된 거니까 그런 사회적인 비난, 윤리적인 비난 때문에 지금 이제 사과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구조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내돈내산이라는 네네. 단어를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네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에 대한 후기다. 그러니까 나는 뭐 협찬 같은 거 받지 않았다. 뒷광고 네네. 아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SNS 보면 이런 것도 많고 반대로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네. 그렇게 태그 달아서 그렇게 밝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블로그에서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블로그는 글로 된 거였는데 블로그도 협찬 받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직접 써본 것처럼 그렇게 올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 다 기업으로부터 광고 받는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세부적인 규정은 이제 하게 되어 있지가 않았던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그 광고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고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지침에 의거해서 각각의 영상들이나 내용들이 네. 그 소비자 기만이 없는지를 이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입법 그 예고 기간이 지났고 9월 1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가도록 그럼 그렇게 되어 어떻게 해요?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네.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영상을 시작할 때 초반이나 끝날 때 이게 유료 광고나 협찬이 있다라고 하는 걸 표기해야 되고요. 네.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명확해야 되고 소비자가 알 수 네네.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네. 그리고 인식이 가능해야 돼요. 인식이 가능해야 예를 들면 한다. 어떤 글 같은 거에 해시태그 같은 게 대표적인데 네. 해시태그를 한 30개쯤 달아놓고 아. 중간에 애매하게 껴넣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하면 안 숨은 된다는 그림 거죠. 찾기. 예, 명확하게 그럼 밝혀야 된다. 예. 그다음에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 3대 원칙, 그러니까 접근성, 인식 가능성, 그다음에 명확성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매체마다 조금씩 특징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영상 같은 경우는 앞뒤로 이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영상이 10분, 20분 흘러갈 경우에는 앞뒤를 못 보는 사람도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5분이라는 기준을 정했어요. 저는 5분도 되게 길다고 생각이 드는데 5분마다 반복해서 자막에 이게 협찬이다, 광고다라고 하는 걸 표기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를 나중에 자막으로 넣어야 되는데 생방을 하는 경우에는 자막을 별도로 넣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구두로 진행하는 사람이 네. 말할 때 이거는 협찬입니다. 광고입니다. 이거를 5분마다 반복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라라고 하는 게 이번 지침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돈내산이라고 하고 뒷광고 받은 게 나오면은 이번엔 진짜 안 되는 거죠. 그 전까지도 안 됐지만 네, 지금은 네. 이제 이런 명확한 지침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처벌은 못하지만 네. 비난이 더 크겠죠.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이제 매길 수가 이제 있도록 되어 과징금 있습니다. 항목이 들어갔군요. 그전에도 이제 과징금은 있긴 있었는데 네, 네. 정확하게 어떤 규정에 과징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명확치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런 기준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과징금 매겨졌고 사실 20대 국회 때 그 법안이 그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됐다가 이제 국회가 그냥 마무리되면서 자동 폐기돼버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서서 이제 현재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안이 좀 준비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뭐 네네. 논쟁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 인터뷰가 한 18분 정도 길어지면요. 네네. 지금 이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청취자분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못 그렇죠. 들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앵커들이 중간중간 얘기해 주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유튜버들도 네. 본인이 뭐 18분, 20분 방송하다 보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면 놓칠 수 있으니 5분 간격으로 5분 해야 간격으로.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인터뷰를 나누시는 분은 CNI 소비자연구소의 조윤미 대표고요. 유튜버들의 네, 뒷광고 기억해 주세요. 관련된 이야기 네. 나누고 네네. 있습니다. 자, 네네. 유튜버들은 앞으로 유료 광고 방송을 할 때는 5분 간격으로 이렇게 이건 유료 광고입니다라는 걸 표현해야 된다고 협찬이거나 합니다. 유료 네. 광고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죠.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청취자분들이 유튜브 보실 때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건 유료 광고구나 인식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자세한 이유를 또 말씀드렸고요. 하나 이제 블로그라든가 이제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이제 광고라는 걸 표기하긴 했는데 뭐 더보기라든가 뭔가 추가적인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교묘하게 하는 이것도 경우가 숨은 많았어요. 그림 찾기네. 그것도 네, 안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보기라든가 클릭을 별도로 하게 하는 것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이번에 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는 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 보물 찾기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네네. 있도록 유료 광고라는 말을 네네.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 유튜버들이 개인 네. 유튜버들도 있지만 사실 요즘 굉장히 규모가 큰 에이전시 형태로 회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네.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들도 이거 내 잘못 아니다. 이거 회사 잘못이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방송에서 잘못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처벌받지만 YTN 라디오가 처벌받는 것처럼 네네. 회사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도 뭐 네.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실은 1차적으로는 책임이 회사 쪽에 있죠. 그리고 광고주와의 계약 관계도 개인 유튜버가 한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회사와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 보면 회사 쪽에서 다 계약을 진행하고 네. 이제 하는데 대략은 알죠. 이게 저희 PPL인지 간접 광고 들어가서 하는 건지 뭐 자기가 직접 산지 안 한지는 본인이 더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이렇게 멘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방송에 그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알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명확하게 그 제품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튜버들도. 그래서 하는데 이 사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본인이 사업자를 별도로 내서 하는 경우도 꽤 그래야죠.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자나 개인 유튜버들에서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네. 사고가 터져야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네. 법은 늦을까요? 기술보다 소비자보다 늦고.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어떤 불공정한 거래에 대부분의 업무가 다 치중이 돼 있어요. 소비자 권익보다는.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지배 구조라든가 뭐 이런 이슈들 얼마나 큽니까?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면은 소비자 이슈는 정말 세 발에 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조치라든가 대응이 저는 굉장히 미진하고 늦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 광고에 대한 부분도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체계가 비슷해서 표시하고 광고를 하나의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이제 선진국 여러 이제 나라에서는 뭐 선진국이라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 얘기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인데 사실 요새 국면을 보면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보면 표시하고 광고를 법적으로 구분을 시켜놔요. 그래서 표시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로 별도 규제를 하고 광고는 사실 표시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광고는 포장돼 있는 그렇죠. 이런 거하고는 그렇죠. 광고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업주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네. 물건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건데 그렇죠. 표시는 다른 나라들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네네. 표시도 광고의 개념으로 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보는 거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같이 돼 있는데 규제하는 법이 하나로 묶여져 있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하는 법이 표시 따로 광고 따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광고 부분을 부당한 거래 그러니까 부당한 사업 행위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 광고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훨씬 더 처벌이 강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표시광고법에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 자체에서 광고를 부당하게 했을 경우에 아예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모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완전히. 네. 그래서 굉장히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부당한 그런 행위 중에 하나로 이 광고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법이 좀 구분돼 가지고 별도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당한 광고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불공정 거래 행위다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히 둔 처벌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재벌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정말 소비자가 삶 가운데 피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좀 세밀한 문제 의식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이런 뒷광고 논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뒷광고 논란은 똑같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문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을 하는 그 대상이라 그럴까요? 대상과 강도가 수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세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상거래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 광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200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8년이요. 지금 이제 뭐 심사지침 인제 만들고 있는데 2008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전에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런 SNS를 통한 광고들이나 일반 어떤 종류의 광고든지 간에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방식을 체계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괜히 표시 제대로 안 했다가 문제가 되면은 정말 강력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 체계에 있어서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이제 우리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제적이지 않고 강력하지 못하다 하는 게 네. 이제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해외 사례에 일관된 규제를 체계화시켰다라는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로부터 내가 광고를 받았거나 협찬을 받았으면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행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가 아니라. 근데 그거에 대한 규정이 불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법 체계를 다양하게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생생 인터뷰 유튜버들의 내돈내산이 아닌 뒷광고 관련된 논란들 조현미 CNI 소비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